여러분, 오늘은 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인지심리학, 메타인지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지가 무엇인지, 지각과 인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인지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려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 있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은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소마틱스라는 과목의 기말고사를 영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지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 인지에 관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지가 뭔지 알아볼까요? 인지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귀로는 제 음성을 듣고 계시고 눈으로는 이 영상을 보면서 뇌가 그것들을 해석을 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바로 인지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지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인지와 지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기말고사의 주제를 인지로 정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각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러한 5가지 감각들이 있고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각입니다. 반면에 인지는 그 지각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지는 그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을 겪은 두 사람이 있는데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들으면 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자가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지각을 했지만 그 소리에 어떻게 인지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특히 남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여자가 관심 표현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관심을 그저 그냥 예의,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인지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인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배경입니다. 각 문화마다 다른 가치관과 신념이 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는 계속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무섭게 느꼈던 놀이기구가 있어도 여러 번 타다 보면 그 놀이기구를 무섭지 않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예로 알츠하이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서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인지가 손상되면 단순한 움직임조차 어렵게 되어 환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기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체 활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 중에도 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가 떨어지면 올바른 자세나 동작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나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몸의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운동 중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는 정확한 움직임과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각인식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감각인식 오류는 신체의 근육과 고유수용기가 잘못된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자세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에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잘못된 자세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정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운동 경력이 오래되어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사람에게도 나타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뇌세포의 감소와 연결된 신경망의 약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꾸준한 두뇌 활동과 학습을 통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지는 우리의 자세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고 자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뇌가 현재의 신체 상태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필요한 근육을 조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인지가 없다면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밖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내가 어떤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는지, 내가 자세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인지하는 사람들이 몸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좀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것은 바닥에 한번 천장을 보고 누워 보시는 것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내 오른쪽과 왼쪽의 다리의 무게가 어떠한지, 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의 무게가 어떠한지, 내 머리의 무게는 어떠한지 양쪽의 차이도 느껴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한쪽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서로 좌우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지에 대한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이러한 감각들이 더 뛰어나서 양쪽의 균형을 좀 더 맞추려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서 점점 신체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것들을 익숙한 패턴으로 가져가면서 뭔가 하지도 않아야 될 과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운동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체형의 불균형들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기 전 운동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근육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소마틱스 과정에서 아주 적절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개인적 경험, 문화, 그리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회원을 레슨을 할 때 같은 동작을, 예를 들어서 팔을 올립니다. 팔이 올라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손끝이 천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표현에 따라서 그분이 동작이 더 잘 나오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런 이제 핸들링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촉감을 통해서 그 동작을 더 잘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회원이 같은 시간에 더 본인의 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올바른 운동 수행을 끌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번 소마티스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개인 레슨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레슨을 받으면 강사분이나 트레이너분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면 내가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신 분이더라도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서 보시면 자기가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운동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세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들을 제가 직접 보기 전에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운동 경력이 뛰어나신 선생님들이라도 혼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개인 레슨을 받으면 훨씬 더 자신의 몸 상태를 바른 상태에서 올바른 인지를 하면서 운동을 다치지 않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운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내 회원에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핸들링으로 올바르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그 동일한 회원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지난번 레슨과는 다르게 잘 인지를 못한다 싶으시면 뭐 지금 감정 상태가 그 전과는 좀 다르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회원 입장에서는 내가 레슨을 받는데 나만 좀 잘 못 알아듣는다 해서 그것이 뭐 크게 문제되고 창피할 일은 아니고, 뭔가 이제 개인적 경험이나 그런 문화적 차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인지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잘 이렇게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고, 뭐 내가 계속 몇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수업을 듣는데도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어떠한 그런 그 행동들을 조금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선생님을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인지라는 것은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에는 개인적 환경이나 문화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자세나 움직임 이러한 것들에도 나타나고, 또 내가 개인 레슨을 받거나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을 선택할 때,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팁으로 좌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책 읽기, 일기 쓰기, 신문 읽기, 한자 연습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고, 우뇌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미로 찾기, 서예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